기아의 26시즌을 많은 전문가들과 다르게 저는 좋다고 예상하는 건 바로 이 불펜의 뎁스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과연 적재적소의 활용이 가능한 건지, 이 선수들의 세부 스탯, 하이 레버리지 상황, 위기 상황, 평범한 상황, 좌우 피안타율, 여러 가지 세부 스탯 분석으로 제가 완벽하게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분석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무리입니다. 6천만원 삭감 받아들여야 했던 148세이브 투수 꼭 감독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올해도 정혜영이 마무리! 자, 일단 이 선수가 2020년 1차 지명으로 기아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무려 21년부터 34세이브, 22년 32세이브, 23년 23세이브, 24년에도 31세이브, 계속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상 없이 많은 세이브를 한 선수는 정혜영이 유일합니다. 자, 최근에는 어린 마무리 투수들이 대세예요. 두산의 김태견, 하나의 김서현, 그 다음에 SSG의 조병현, KT의 박영현. 그런데 이렇게 꾸준한 투수는 사실 아직까지는 정혜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아 팬들은 정혜영이 미워요. 하지만 정혜영은 굉장히 훌륭한 투수구, 마무리라는 보직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혜영만 있는 게 아니죠. 조상우, 김범수, 홍건희, 거기다가 전상현, 성영탁, 필승조를 맡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정혜영, 전상현, 성영탁이 필승조고, 이범호 감독님이 성영탁, 전상현, 정혜영이 필승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뉴스 기사를 하는 거는 감독님의 구상도 들어가야 하죠.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는 이제 필승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정혜영 선수부터 보면은 2001년생이라는 게 가장 메리트예요. 이렇게 어린 선수가 벌써 통산 세이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이 정혜영 선수가 올 시즌 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좌우 피안타율이에요. 좌타자 피안타율 2할8푼 9리, 우타자 피안타율 3할 9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크볼과 슬라이더가 말을 듣지 않았다, 직구도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정혜영 선수 편을 한번 들어보자면 이 선수가 지금 많아도 너무 많이 던졌다. 마무리라는 게 가장 힘든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불펜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가장 없어요. 그래서 기아도 불펜이 24년도에는 좋았다가 갑자기 9위를 하고, LG 트윈스도 23년도에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해 한국 시리즈 갔던 24시즌에 삼성 라이온즈도 구원이 1위였다가 안 좋아졌거든요. 이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마무리 하이 레버리지 상황. 그러니까 팀이 우승을 하려는데, 그리고 팀이 마무리를 하려는 데는 정말로 다른 투수보다도 더 긴장되고 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속 20세이브가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닝수도 65, 56, 49, 50, 61이닝 한국 시리즈에서도 던졌던 이 정혜영 선수. 그러니까 과부하가 안 오고 부상이 안 온 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정혜영 선수가 올 시즌 부진한 거 맞아요. 25시즌. 올 시즌이래. 하지만 삼진은 10.5개로 많이 잡았고 볼넷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답답하게 도망가는 피칭을 한 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마무리지만 그래도 맞서 싸웠는데 힘이 좀 떨어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26시즌, 이런 한 시즌 정도 있으면 26시즌에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분석. 자, 그리고 두 번째로 FYP,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 23, 24시즌 다 4.25, 4.65였는데 25시즌 2.85로 운도 더럽게 없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없었어요. 물론 자책점도 2점대에서 3점대로 올라갔지만 운도 없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 세부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졌다. 삼진율이 23, 24, 25시즌 5.47, 8.88, 10.51개로 계속 삼진을 잘 잡고 있어요. 결정구가 충분하다는 것이며 볼넷율은 2.65, 2.84, 2.63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거기에 홈런도 0.55, 1.42, 0.58 모든 게 다 줄어들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뭐다? 피안타가 늘었다. 그거는 자, 구속은 일단 147.7로 늘었어요.
슬라이더도 그렇고 포크볼도 그렇고. 자, 그런데 어쨌든 슬라이더 비중을 33%에서 약간 줄이고 포크볼을 약간 늘렸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2할 3푼 9리로 여전히 좋았어요. 24시즌에는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1할 4푼 5리니까 슬라이더를 무려 33.6%를 던졌던 거죠. 그런데 포크볼 피안타율이 3할 1푼 6리로 좀 많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포심 피 장타율이 4할 8푼 4리. 그런데 사실 포심 피 장타율은 24시즌에도 5할 3푼 1리, 23시즌에도 4할 3푼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혜영 선수는 결국 마무리 투수 치고는 직구 구속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결국은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적절하게 섞어야 돼요. 직구 구속이 뭐 150 근처까지 나오는 날은 직구를 많이 던져도 되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정혜영이 마무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마무리라는 거는 특이한 포지션이에요. 왜냐? 정말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만 던지는 게 마무리잖아요. 그 세이브라는 거는 거의 하이 레버리지 상황인 거죠. 많아야 3점 차 사이에서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상황. 거기에 꾸준히 이 어린 투수가 그런 멘탈감 흔들리지 않고 책임졌기 때문에 마무리는 정혜영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는 전상현, 섹시 투수 전상현인데요. 이쁠 수밖에 없죠. 1996년생으로 나이가 뭐 아직 많진 않고 한창 전성기라고 봐야겠죠. 자책점도 3.34에 피안타율도 2할 4푼 1이, WHIP도 1.2니까 세부 지표가 굉장히 좋죠. 마지막 10경기 피안타율은 2할 1푼 1이었네요. 자, 눈이 정화가 되죠. 왜냐? 좌타자, 우타자 피안타율이 너무 낮죠. 좌타자 피안타율 2할 6푼 7리, 우타자 피안타율 2할 2푼 3리. 그리고 홀드도 몇 개다? 5개. 제가 원래 기아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뭐 2024년, 2025 시즌 기아의 이런 분석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뺐고, 홀드 5위라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기아 팬분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게 기아의 불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상현, 정혜영, 조상우, 성영타까지 요 4명은 굉장히 수치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4명 정도 안정감 있는 불펜이 생각보다 없어요. 자, 그리고 요 전상현 선수는 2.15, 3.34, 24년도에는 4점이었지만 자책점이 되게 낮다. 직구 142, 자 슬라이더, 포크볼 완벽하게 이쁘게. 아까 정혜영 선수랑 다르게 전상현 선수는 구사율이 좀 예쁘죠. 포크와 슬라이더를 거의 1대1 비율로, 직구도 50%가 안 되죠. 요렇게 던지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3피치 투수들은. 그래서 WHIP가 2024, 2025 덜다 전부 다 1.14, 1.20. 그런데 삼진을 많이 잡진 않는다. 볼넷도 많이 내주지 않았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정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는 9이닝당 삼진율이 저는 9개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9개 근처까진 가야 돼. 그래서 정혜영 선수가 삼진 개수가 10.5개잖아요. 변수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상현 선수도 너무 훌륭하지만 정혜영 선수가 홀드를 해주는 게 더 좋다. 25홀드나 했죠. 그러면서 홀드 5위였고 요게 좀 더 보기 좋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전상현 선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은요, POPS가 낮아요. 0.6, 0.626, 0.643. 그런데 POPS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피안타율도 2할 3푼, 2할 2푼, 2할 4푼에서 놀고 있어요. 출루 허용률, 볼넷도 3할을 안 줘요. 다 좋아요. 근데 올 시즌만 이 장타 허용률이 조금 늘었다. 그래도 여전히 홈런도 0.51개로 굉장히 준수하다. 거의 뭐 홈런 맞는 거나 요 POPS나 약간 마무리급 수준이에요. 전상현 레벨이 실제로 타팀의 마무리급 레벨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무리에 적합하지 않은 거는 포심 평속이 143.8로 조금 낮다는 거. 요게 마무리에 조금 안 맞다. 어쨌든 슬라이더, 포크볼을 완벽하게, 포크볼 구사율을 계속 늘렸죠. 3년간. 이게 전상현의 최고의 비결이다. 슬라이더는 낮추고 포크볼은 높이고 포심도 조금 낮추고, 요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상현 선수는 피안타율도 커브가 거의 뭐 던지지 않으니까 의미 없고, 슬라이더 1할 9푼 5리, 포크볼 2할 5푼 8리로 두 개의 변화구의 피안타율이 낮다. 그리고 우타자, 좌타자 에게는 조금 더 뭐 우투수니까 약하긴 한데, 자 어쨌든 기아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타자만 잘 잡아도 돼요. 왜냐, 좌투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자, 그리고 로우 레버리지 상황에서 2할 8푼 1이, 미디엄 레버리지 1할 7푼 6리, 하이 레버리지 2할 4푼 1리로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던진다. 그러니까 위기를 잘 막아준 거죠. 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ERA는 거의 안 보셔도 돼요.
피안타율과 POPS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았다. 미디엄 리버리지 상황에서는 더 좋았죠. 어쨌든 전상현 선수 확실히 8회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다. 자, 거기에 조상우 선수를 일단 먼저 볼게요. 성형탁을 필승조라고 했지만, 자, 조상우 선수 3할 9푼. 자책점이 3.9. 94년생이니까 나이가 조금 있죠. 자, 불펜에서 일단 당연한 건데요. 나이가 20대일수록 변수가 없고 발전 가능성이 높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불펜이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30대 후반은 우리도 불펜을 상수로 보기가 어렵죠. 조상우 선수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조상우의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자, 자책점 3.9.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약간 정신을 차렸나요? 마지막 10경기 자책점 0, 그리고 피안타율 2할 6푼 5리로 좋게 마무리를 했죠. 자, 실제로 좌타자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관이 없다. 뭐가 상관이 없냐? 조상우가 좌타자를 안 잡아도 돼요. 왜? 좌투수가 너무 많아. 자, 우타자 피안타율도 2할 오픈으로 우타자를 잘 잡았죠. 자, 그래서 직구, 슬라이더, 투심, 포크볼 늘어난 거 좋고 9이닝당 삼진율 8개 이상을 던지는데 문제는 볼넷이 4개가 넘었다는 거. 그리고 자책점은 다행히도 3점대를 그래도 유지했다. 그리고 홀드는 28개로 홀드 4위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나빠졌냐라고 하면은 21시즌 조상우를 보지는 말자고요. 너무 예전이니까. 24시즌 조상우에 비해서도 나빠지긴 했어요. POPS가 0.709에서 0.773. 그러니까 사실 기아에 나머지 선수들이 좀 책임을 져줬다 보시면 되겠죠. 홈런율도 0.45에서 0.75. 피안타율도 2할 7푼 1위에서 2할 7푼 7위. 볼넷 다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가 맞네요. 자, 포심 구속도 이제 유지는 했어. 근데 이제 4년 전에 비해서는 안 좋고. 그나마 포크볼 늘린 게 유일한 장점. 작년에는 0.5개였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 지금 포심도 투심으로 바꾸고 있고, 그쵸? 지금 포심이었는데 이게 투심이 20.4% 들어갔죠. 포심 60.6%에서 투심 20.4, 37.6에 포심으로 바꿨고, 슬라이더 비중은 조금 낮췄고, 여기에 포크볼 늘려서 그나마 괜찮다. 그런데 마무리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로우 레버리지 상황에서 그나마 괜찮다. 근데 그나마 괜찮은 거지. POPS도 높죠. 왜냐하면 이제 로우 레버리지 상황,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 9-2로 상대 타자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포크볼 피안타율이 2할 3푼 8리, 포심이 2할 7리, 투심은 오히려 안 좋고, 우타자는 그나마 2할 5푼 1리, POPS도 더 0.73념으로 좋고, 좌타 피안타율 2할 9푼 8리, POPS 0.791. 그러니까 확실히 필승조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7, 8, 9회, 예를 들어서 선발이 6회를 던졌다. 7, 8, 9회에 조상우를 볼 필요가 없다. 결론 완성. 자, 왜냐? 왜 조상우를 볼 필요가 없냐? 누가 있습니까? 2004년생의 성형탁이 있죠. 충격적이죠. 10라운드로 뽑힌 선수가 2004년생인데 자책점이 1.55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52와 3분의 1이니. 자, 왜 우연이 아닌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WHIP가 1이 안 돼요. 0.97 특급 마무리 수준이죠. 피안타율 2할 9리. 최근 10경기 자책점 0. 11과 3분의 2이니. 미쳤죠. 솔직히 말해서 선발로 만약에 나중에 그 체력만 된다면 선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력이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니까. 좌타자 피안타율 2할 3푼 3리, 우타자 피안타율 1할 9푼 3리인데 이 선수는 커터와 투심을 던지는, 그야말로 투심을 던지는 선수의 완벽한 조합이 커터와 투심이거든요. 이런 선수는 땅볼 유도형이기 때문에 삼진율이 떨어집니다. 자, 성형탁을 볼 때는 언제나 저는 소형준이 생각나요. 자, 소형준 선수도 보면은 예전에 22년도에 177이닝 던지고 25년도에 이렇게 던졌는데 이 2년은 기록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삼진율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볼넷율이 적죠. 삼진율이 2025 시즌에는 늘어나긴 했는데, 자, 뭐를 던지냐? 투심과 뭐를 던지죠? 커터를 던져요. 거기에 체인지업 하나가 들어간 거죠. 요게 있어야 이제 선발이 가능한 거고요. 자, 투심과 커터. 지금 이 구종은 찰떡궁합이다.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소형준의 피안타율이 좌타자 2할 6푼 1리, 우타자 2할 7푼 8리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소형준보다도 피안타율이 낮아요. 불펜이라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WHIP도 1.25인데 여기 이제 0.9지. 그러니까 이 성영탁 선수는 뭐 멀티 이닝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멀티 이닝이 가능한 완벽한 필승조다. 자, 일단 세부 지표는 더 아름답습니다. 투심 피안타율 2할 4푼 4리, 슬라이더 피안타율 1할 8푼 1리, 거기에 커브를 던지죠. 커브 피안타율 2할 3푼 3리, 타이밍을 뺏는 커브까지. 그런데 투심과 투심과 슬라이더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커터예요. 커터는 같은 궤적으로 오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휘거든요. 근데 구속 차이가 안 나요. 그게 매력인 거예요. 지금 슬라이더랑 투심이랑 구속 차이가 많이 안 나죠. 7km밖에 차이 안 나요. 육안으로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당연히 투심을 던지는 우투수기 때문에 우타자가 훨씬 좋죠. POPS가 0.499, 눈이 정화되죠. 성형탁을 안 쓴다? 말이 안 돼. 자, 그런데 딱 하나 요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4할이에요. 물론 표본은 적습니다. 1.2이닝. 그런데 하이 레버리지 1.6 상황에서도 3할 6리, WHIP 1.2. 그러니까 하이 레버리지 1.6은 조금 위기, 어느 정도 위기 상황. 그러니까 안타 맞은 뭐, 자, 하이 레버리지 3.0 초극도의 위기 상황. 그러니까 마무리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제 뭐 1년차 돌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보통 마무리를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선수가 요거만은 약점이다. 그러니까 한 7회 요렇게 써줘라. 8회보다는 7회에 더 적합한 선수다. 이 기록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누가 있다? 좌타자 피안타율이 다 안 좋았잖아요. 우투수니까. 지금 보시면 성영탁 좌타 피안타율 2할 3, 우타보다 안 좋죠. 자, 조상우는 뭐 이제 뭐 3할 1푼 안 좋죠. 어쨌든 자, 전상현도 보면은 좌타가 더 안 좋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 정혜영 선수는 뭐 좌우 뭐 볼 게 없고.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좌타자 피안타율을 잡아줄 누가 나오냐? 바로 김범수가 나옵니다. 자, 극강의 좌타자 피안타율. 일단 WRC 1.08, 피안타율 1할 8푼 1리, 마지막 피안타율도 1할 9푼이고. 자, 한국 시리즈, 플레이오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 2와 3분의 1이닝 3경기 나와서 삼성 타자들에게 안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구자욱, 디아즈, 김성윤 다 잡아냈어요. 마치 곽도규 같죠? 다 잡아냈습니다. 물론 볼넷은 좋지만 이 선수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7푼 6리밖에 안 돼요. 요거는 자, 만약에 김범수가 깎아내릴 수 있어요. 김범수를 어떻게? 너는 우타자를 못 잡는 선수다. 근데 일단 이번 시즌은 우타자 피안타율이 1할 9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좌타자를 잡는 능력만큼은 깎아내리기가 어려워요. 이 선수는 확실하게 좌타자를 잘 잡습니다. 왜냐하면 150 근처의 직구와 좌타자 특유의 슬라이더를 던져요. 일단 뭐 올 시즌에 장착한 커브 포크볼, 그러니까 장착이 아니라 완성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요거는 배제해요. 뭐 배제하고 실제로 커브를 한국 시리즈 플레이오프에서도 잘 던졌어요. 커브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을 정도로 구속도 바꿀 정도로 잘 던졌는데 그거야 뭐 일단 그렇다 치고 좌타자 잘 잡는 건 확실해. 자, POPS가 아름답습니다. 올 시즌 0.501 POPS가 아름답죠. 홈런 하나도 안 맞았고요. 장타 허용률이 2할 1푼 1리. 그러니까 장타를 아예 안 내줬다는 얘기예요. 피안타율 1할 8푼 1리. POPS가 0.501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선수 포크볼을 작년에도 던졌어요. 근데 올 시즌 완성한 겁니다. 포크볼 피안타율이 작년에는 2할 이었는데 올 시즌은 4푼 5리, 피장타율도 4푼 5리예요. 자기 걸로 완전히 가져간 거예요. 연습하다가 완성시킨 겁니다. 23년도까지 없었다가 그 다음에 커브도 꾸준히 비율을 늘리고 있죠. 그러면서 커브 피안타율은 작년에는 1할 2푼 5리였는데 올 시즌에는 3할 8리예요. 그런데 가을 야구에서는 커브 피안타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심만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포심 비중도 40%에서 35.6%로 낮췄죠. 슬라이더 비중도 조금 낮췄고. 그래서 우타자 피안타율도 1할 9푼 6리, 좌타자 피안타율도 1할 7푼 6리, 우타자 POPS도 0.535, 좌타자 POPS도 0.480. 그리고 세간에 나왔던 김범수는 승계주자를 다 책임져 준 거다 하나에서 라는 거에 반박하기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요. 하이 레버리지와 하이 레버리지 3.0에서 10이닝을 던졌는데 하이 레버리지, 극도의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피안타율 제로, 하이 레버리지 1.6 그보다 더 적은 상황에서도 피안타율 0.174. 피안타율이 되게 낮습니다.
뭐 주자를 쌓고 내려갔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좌타자 원포인트로 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볼넷을 내줘서 안타를 내줘서 그리고 바꿨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이 기록으로 볼 수 있죠. 뭐 나머지 기록도 다 좋아요. 그렇다. 그래서 김범수 좌원으로 첫 번째로 쓸 수 있다. 곽도규도 써야죠. 자, 곽도규 이 눈부신 한국 시리즈 4이닝 무실점, 삼진 4개. 삼성을 상대로 했던 이거를 뭐 잊을 수가 없겠죠. 안타 2개밖에 안 맞았고 요 3.56의 자책점 55와 3분의 2이닝. 그런데 곽도규 선수는 확실합니다. 이 선수는 좌우 스플릿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올 시즌은 이제 부상 때문에 그렇다 쳐도 좌타자 피안타율이 1할 1푼 1리. 이 좌승사자. 그야말로 그냥 좌승사자. 투심을 복귀하면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투심 커브 체인지업. 이 투심 좌타자 칠 수가 없다. 투심만 던져도 좌타자가 못 친다. 9이닝당 삼진율도 언제나 10 이렇게 10개를 넘는 그냥 아예 그냥 괴물 같은 좌승사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24시즌을 어땠나 확인을 해보면 일단 24시즌에 25시즌을 보지 말자고요. 피안타율 2할 7리, POPS 0.627, 그 다음에 뭐 구속도 투심이 143.1. 그러니까 올 시즌은 투심이 좀 낮아졌죠. 구속이 많이 던지면서 낮아진 거고 포심은 올라갔는데 어쨌든 커브도 좀 그랬고 피안타율이 요 투심이 2할 3푼 1리밖에 안 됐죠. 2024 시즌에 슬라이더 피안타율 1할 8푼 8리 그리고 커브도 1할 5푼 4리. 그러니까 이렇게 커브, 슬라이더, 투심 요게 곽도규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곽도규는 매력이 2개나 있는 투수예요. 투심을 던지는 자완, 뭐 자연 커터성, 자연 투심성은 있어도 대놓고 투심을 던지는 자완 그리고 정말 이상한 3쿼터형 이런 투수니까 곽도규는 장점이 너무 많다. 그런데 딱 하나 단점이 있다. 물론 한국 시리즈에서 잘 던졌어요. 그런데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피안타율이 좀 올라가더라. 아직은 어리니까. 이거는 어린 선수에게 나오는 그냥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선수에게 나오는. 요거는 참고로 24시즌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타자 피안타율 1할 8푼 1리, POPS 0.5538. 우타자는 이제 다르죠. POPS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곽도규는 확실히 좌완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김범수랑 곽도규라는 정말 리그 최고의 좌완 킬러들이 있다. 좌타자 킬러들이 있다.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둘만 있냐? 아니다. 누구도 있냐? 김기훈도 있다. 1차 드디어 터졌냐? 19라운드 1차 3.25 자책점. 마지막 10경기 2.08 2할 1푼 4리. 좋은 거 아니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선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타자 피안타율이 확실히 좋죠. 2할 3푼 4리. 우타자도 2할 5푼 5리. 왜냐면 이제 체인지업을 던지니까. 근데 구속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삼진율도 좀 그렇고 볼넷도 그렇고 사실 이게 올 시즌이 이제 커리어 하이인 거죠. 제일 잘 던진 거죠. 그리고 이닝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위기 상황에 나온 게 아니죠. 로우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잘 던집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안 되죠. 왜냐? 구속이 약하니까.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승조 좌완으로 물론 이제 곽도규, 김범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쓸 수 있지만 김기훈 선수는 그래도 그 다음 3옵션도 있다. 지금 보면 POPS도 이렇게 0.712, 742, 피안타율도 뭐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좌타자 피안타율 2할 3푼 4리로 좋죠. 다 분석하고 싶은데 시간을 보니까 다 분석하면 안 되겠고 사람이 너무 많잖아. 거기다가 누구도 이준영도 올 시즌은 0.4 그러니까 4.76으로 부족하고 그럼에도 올 시즌은 부족하지만 이준영이 2024 시즌은 또 너무 잘했잖아요. 지금 보면 2024 시즌에 이게 그러니까 곽도규가 빠지니까 이준영 기록도 낮아진 건데 2024 시즌에 피안타율은 뭐 2할 6푼 8리, 2할 7푼 3리.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든든하게 좌완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거. 좌타자가 2할 7푼 6리인데 OPS 우타자랑 차이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어쨌든 요 2024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잘 던졌다는 거. 자책점도 3점대 이렇게 30 몇 이닝 던지면서 삼진도 잡아내고 어쨌든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져요. 그냥 직구 구속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좌타자를 잡아내는 거의 뭐 좌완으로 써야겠죠. 그럼 또 누구 있냐? 또 있어. 또 최지민도 있어. 최지민 선수 또 있어. 또 이 선수 제발 이 기록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59와 3분의 1이닝 자책점 2.12 요거를 이제 원하는 거고 한국 시리즈에서 역시 삼성 상대로 3분의 2이닝 동안 어쨌든 안타 없이 그러니까 좌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곽도규, 김범수,
그래서 최지민의 피안타율은 낮아요. 좌우가 25시즌에도 2할 3푼 8리 2할 3푼 9리인데 볼이 문제지. 볼이 8.6개, 7.8개 이건 좀 문제죠. 최지민이 문제야. 요때 그러니까 봐봐요. 볼넷이 3.9개일 때는 겁나 잘하잖아. 59와 3분의 1이닝 동안 2.12의 자책점. 직구 구속도 뭐 144인데 이게 평속이지 실제로는 빠르죠. 148 충분히 던지고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서 좌우를 그렇게 가리는 건 이 선수니까 WHIP가 1.82, 1.83이니까. 그래서 최지민이 잘했을 때는 최지민 선수가 이렇게 POPS도 피안타율도 2할 1푼 6리 0.623 그러니까 요때로 돌아와줘. 홈런도 덜 맞았고 홈런도 덜 맞았고 그런데 어쨌든 볼넷을 안 줘야 되니까 최지민 선수 뭐 하이 레버리지 상황도 좋아요. 피안타율이. 그러니까 최지민 선수는 그냥 제구가 문제인가 제구가 좌우도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제구가 문제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다. 나머지 두 명은 이제 또 그 다음에 쓰면 되고 자 그들만 있냐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양수호가 아까울까요? 홍민규가 왔는데 홍민규랑 양수호는 스탯에서 비교가 안 되죠. 자, 홍민규도 있다. 홍민규 퓨처스 1.64, 피안타율 2할 6푼 5리, 퓨처스에서 22이닝 던졌고요. 정규 시즌도 30몇 이닝을 던졌고 구원으로 나왔을 때 이 지표가 아름답죠. 1.83. 그런데 이제 선발 전환을 시켰어요, 이 선수를. 그리고 나서 자책점이 올라갔는데요. 실제로 좌타자, 우타자 피안타율도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33과 3분의 1 이닝을 던졌죠.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던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부터 선발을 던지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변화구 완성도가 좋아요. 체인지업 슬라이더 꽤 괜찮게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구 이거 보시면 피안타율이 자 슬라이더 2할 7푼 8리 체인지업 1할 9푼이에요. 좋죠? 이 정도 완성돼 있죠. 포심 3할 3푼 커브 3할 3푼 3리 뭐 근데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이렇게 슬라이더 16% 체인지업 28% 포심 50% 이렇게 구속도 좀 내려갔는데 일단 지켜봐야 돼요. 좌타자 피안타율이 좋은 거는 이 선수가 체인지업이 주목이기 때문입니다. 롱으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필승조 아니어도 돼. 홍거리도 있어. 필승조 아니어도 돼. 지는 상황에 나와서 롱으로만 던져줘. 예전처럼 두산에서 마무리로 22세이브 18세이브 9세이브 24시즌 김태균으로 바뀌기 전에 자책점 2점대 3점대 3점대 2점대 4년 연속 기록했어요. 25시즌 무리가 온 겁니다. 이닝도 겁나 많이 던졌으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아쉽죠. 기아 있을 땐 못했는데 두산 가서 잘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에 복귀했으니까 홍건희도 뭐 좌타자 뭐 이거는 이제 올 시즌 너무 표본이 적으니까 뭐 좌타자 잘 잡는다 뭐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 이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롱으로 막아줄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고 이미 너무 얼마나 잘했으면 두산에서 이렇게 세이브를 3년 연속 시켰습니까? 두산의 마무리였어요. 그냥 그저 그런 선수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시즌 부진해서 왜냐? 너무 많이 던졌으니까 롱으로 해줄 홍건희가 있다. 누구도 있냐? 이태양도 있다. 이닝 봐봐 이닝. 이태양 선수의 이닝을 보니까 100이닝씩 3년을 던져서 그리고 2024년에 탈이 났고 2025년은 하나의 불펜 사정이 너무 좋아서 못 나왔을 뿐 이 퓨처스에서 40과 3분의 이닝 1.77의 자책점 퓨처스 다승왕이죠 8승 피안타율도 2할 1푼 3리 그러니까 이태양도 필승조로 쓰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롱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기아 입장에서는 WAR 음수가 사라졌다. 그것만 있냐? 김태형도 가능해. 선발로 가기를 전 원해요. 하지만 김태형도 이렇게 구원으로 나왔었잖아요. 구원으로도 나오고 선발 롱으로도 나오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김태형 선수는 제가 이 영상 정말 자세하게 찍었으니까 이거 그만 얘기할게요. 벌써 30분 넘어가서. 거기에 또 누구도 있냐? 김현수도 있어. 김현수 올 시즌 18과 3분의 1이니 좌타자 피안타율 2할 2푼 1리 김현수도 있다 이거. 김현수도 2000년생으로 아직 어려. 물론 이제 구속이 좀 아쉽긴 한데 너무 많아. WR 양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선수들 자 다 쓸 수 있죠. 마무리 그대로 유지하고 성영탁 전상현 필승조 좌완 김범수 곽도규 필승조 여기까지가 7, 8, 9 6회 쓸 수 있어. 조상우 써도 돼. 너무 많아. 그리고 다 지금 이 언급한 선수들 다 추격조로 써도 되고요. 그 외의 선수들 다 언급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훌륭해요. 그냥 훌륭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훌륭하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불펜 24시즌 25시즌 비교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좀 마치겠습니다. 30분 넘기지 않게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기아 불펜 정말 좋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